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13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요. 사고는 어제 해운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 카드가 BNK 부산은행에서도 출시됩니다. 오늘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요. 부산은행은 동백전 발급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동백전 카드 현금 충전 10,000원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열고 오는 7월 3일까지는 추첨을 통해 매주 카드 발급 고객 50명에게 현금 충전 30,000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은 원도심인 서구와 영도구가 각각 27.9%로 부산 전체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경남은 지난 20대 총선 12.19%보다 2배 이상 많은 27.59%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하동과 산청, 함양군 등 서부 권역이 도시지역인 양산과 창원, 김해시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계산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급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당초 신입생 입학일인 지난달 2일부터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의 개학이 4차례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재 창원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등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이것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급상승한 검색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은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의 장 또는 광고성 짙은 검색어가 등장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 이것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실시간 검색어, 2번 키워드 검색어, 3번 뜨거운 검색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이것 서비스가 총선을 앞둔 지난 2일부터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급상승한 검색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동안은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의 장 또는 너무 광고성이 짙은 검색어가 등장했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 이것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실시간 검색어,
2번 키워드 검색어, 3번 뜨거운 검색어.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형 포털 사이트 중에서 한 곳은 이미 지난 2월에 이 서비스를 종료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포털 사이트 들어갔을 때 그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정치 세력 간의 이 대결의 장으로 또 활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1분 45초 막 지났는데요.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많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체 구간 많은 상태인데요. 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시 외곽 방향으로 진양 나들목 지점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정체 가중되고 있고요. 학장로이로는 부산고치소에서 학장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영로이로는 대연사거리에서 용소 3거리 방향으로 용소 3거리를 못 간 지점 가차로에서 차량과 함께 공사 중입니다. 각 구간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연수로이로는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행하기에 지체입니다. 수영로 대연사거리에서 용소 3거리 쪽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황영대로는 문전사거리에서 황영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으로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정체되고 있고요. 외곽 방향 황영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도 밀려서고 있습니다. 거제대로는 송공 3거리에서 함화정 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바뀌고요. 동구 중앙대로 따라 고관 입구에서 좌천 3거리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들목 향하기에 3km가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해제 이지선은 서부산 방향으로 감전나들목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사전 투표율입니다. 네. 4.15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은 결과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결과라면 선거 당일 투표율까지 합하면 최종 투표율이 한 60%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7353번님께서 투표일 날 사람들이랑 부대낄까 봐 사전 투표하느라 주민센터까지 한 코스가량이나 걸어갔다 오셨다고 올려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네. 토요일 날 제가 사전 투표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당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당일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과 좀 부대끼는 것을 조금 피하고자 사전 투표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전 투표 줄이 더 길더라고요. 길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
것은 예상을 못했다. 뭐 이런 못하셨죠? 분들도 많으신 예. 것 같아요. 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지난 2013년이죠.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의 경우 지난 2017년 대선 때 사전 투표율 26.0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현재 여야는 각자 자기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역시 대략 짐작은 하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을 피하려는 것이 사전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과 통합당의 1대1 선거 구도가 굳어지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도 하는 뭐 해석이 있는데요. 네.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35.7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전북, 세종, 광주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최하위였는데요. 문제는 사전투표 열기가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까라는 점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016년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데다가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 추세라는 점,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기대감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투표율 상승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투표율 55% 이상이면 그 진보 정당에 네. 그리고 그 이하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었지만 네. 요즘은 투표율과 정당별 그 유불리에 유리하고 불리한 그런 상관관계가 희미해진 만큼 그야말로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2901번 님도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사합시다. 말로만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그럼요. 국회의원을 뽑아봅시다. 권리입니다. 하셨는데 네. 네. 사실 투표하지 않은 자 불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그럼요.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이제 4월 15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행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자가 격리자 투표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셨는데요. 네. 일단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경우도 참정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 방역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5일 국회 이번 총선거를 앞두고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서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서 1시간 40여 분 안에 투표를 마치고 격리 장소로 다시 귀가를 해야 됩니다. 또 투표장에서도 일반인과의 동선을 분리해서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자가격리자는 일반인들의 투표를 마칠 때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를 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 인력이 관리할 예정인데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위해서 외출을 허용하지만 지정된 투표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이탈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동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대한 투표장 이동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 장소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간 이전에 도착한 자가 격리자들이 일반인 투표가 끝난 이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 안에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자가 격리자도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길어지겠네요. 자가격리자들 그렇죠. 투표까지 이분들은. 마무리가 되면. 네. 네. 근데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의심 증상이 없는 대상자만 반드시 판단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예, 이 네.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최장 입원자입니다. 네. 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중에서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31번 확진자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56일간의 입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도 6번 확진자의 경우가 지역 최장인 52일째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6번 확진자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건강 상태는 다행히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특별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시 보건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상이 없고 네. 건강 상태도 양호한데 퇴원을 하지 못한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네. 6번 확진자는 바이러스 배출이 멈추질 않아서 퇴원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증상보다는 며칠 간격으로 2차례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6번 확진자의 경우 계속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번 확진자는 2번 확진자의 친정 어머니인데요. 2번 확진자는 입원한 지 46일 만에 지난달 29일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6번 확진자 다음으로 입원 기간이 긴 사람은 45번 확진자로 지난 2월 25일 입원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77번 확진자와 98번 확진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네. 모쪼록 빨리 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완치된 분들 중에서도 네. 다시 또 확진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해서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그 긴장은 아직까지 늦추지 못하는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드디어 드러난 코로나19의 민낯입니다. 네. 기초과학연구원 즉 IBS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비밀을 풀어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코로나19의 민낯을 풀어낸 IBS의 성취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염원해온 노벨상 수상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네.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말 네. 치료제가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이번 IBS의 쾌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분석해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유전자 지도의 완성에 따라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고 또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RNA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바이러스의 RNA의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제 싸워야 할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됐다고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S 이 같은 성과는 보다 정확한 진단키트와 완치율 높은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네. 이런 이유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네. 과연 IBS가 어떤 곳인가 궁금증이 궁금하시죠? 생기는데요. 네, IBS는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한번 배출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 만들어진 기초과학 연구기관입니다. IBS는 소위 그 들성부른 과학자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스타 과학자를 육성해 왔는데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이끌어낸 김빈내리 교수가 그런 스타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 교수는 과학기술 논문 평가에 자주 인용되는 피인용수 등을 따져봤을 때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노벨상 수상자 후보이기도 한데요. 아울러 이번 성과에 대해서 본인의 기량을 10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안심밴드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들의 잇따른 지침 위반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안심밴드, 즉 전자 손목밴드의 제한적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그 시사 퀴즈 문제를 드렸을 때 네. 많은 분들 좀 찬반 의견이 나뉘었었거든요. 뭐 인권 침해 논란 이런 얘기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안심밴드에 대한 도입을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여러
여론을 의식해서 지침 위반자 중에서도 본인 동의자에 한해서 시행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컸던 터라 실제 도입 시 사회적 반발이 거셀 전망인데요. 네. 실제로 변호사 단체, 인권 단체 등이 성명을 통해서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손목밴드가 실제 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적용 중인 자가 격리앱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목밴드 착용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사생활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안심밴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가격리자들 스스로 좀 잘 지켜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요. 지금도 주말 동안에도 계속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지역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이라고 언제쯤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네,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우리가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이것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급상승한 검색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은 그 정치 세력 간 대결의 장 혹은 광고성 짙은 검색어가 등장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 이것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실시간 검색어, 2번 키워드 검색어, 3번 뜨거운 검색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 주실 때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법률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법대로 삽시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뭐부터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요것부터 찾아보신 경우들 많으셨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이것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급상승한 검색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정치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고 또 가끔은 광고성 짙은 검색어가 등장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 이것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실시간 검색어, 2번 키워드 검색어, 3번 뜨거운 검색어.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난 2월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살펴봤었는데 요즘은 좀 더 정보를 다양하게 제가 찾아서 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 두고 뭐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868번님 정답 주시면서 이거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클릭만 하면 순위가 올라가니까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검색, 이 클릭 수를 조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8754번님 이것을 통해서 모르는 정보도 접하고 이슈를 알았는데 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여기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몰랐던 정보가 여기에 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저도 들어가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던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강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0522번님 우리 집 4표 건강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8010번님 포털에 들어가면 항상 봤었는데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일들을 알아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827번님 다 같이 투표에 동참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분들은 뭐 사전투표든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15일 당일날 모두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5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좀 인증샷 같은 거 찍어 놓으셨다가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증샷도 함께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31번님 정답 주셨는데요. 이 서비스 도입하지 않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공정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정치인 당사자들도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뇌물 공세도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441번님 정답 잘 받았고요. 942번님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논란만 일으키곤 했는데 조작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앴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719번님도 선거라는 예민하고 큰 행사 앞두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네. 7398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1425번님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고 퇴근길에 이바구 스튜디오 잘 들으면서 퇴근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825번님, 9799번님도 정답 잘 받았고요. 7398번님, 1299번님도 네, 시사퀴즈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1299번님 이슈는 보는 순간 이슈로 올라가 버리는 믿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7398번님 정답 주시면서 다들 투표 꼭 참여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2936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퀴즈 정답도 좀 올려주시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이게 없어지니까 포털 사이트 들어갔는데 좀 불편하더라. 아니면 뭐 조작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으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 뭐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계속 기다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했고요. 당일날 가셔서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만 네. 하기로. 당일에 제가 투표하러 가면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집에 놔두고 이제 교대로. 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네. 저는 보통 이제 그 공보물 오거나 이러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후보자들 면면을 좀 잘 살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총선 후보들 중에서 변호사 출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변호사님도 혹시 선거 때 뭐 이런 제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변에 계신 그 변호사님들도 이런 영입 제의를 좀 많이 받으시는지 어때요? 일단은 네.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체계,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 국회고 입법기관이니까 네네. 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다루는 변호사들이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한번 확실히 변호사들이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네. 자질이나 역량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게 우리가 직능 대표라 그러죠. 네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는 여러 분야를 네. 대표하는 대표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변호사들만 또 너무 진출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선거철보다는 네. 그냥 일상 대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네. 뭐 변호사님 정치 안 하세요? 오. 내지는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네네. 얘기 나올 때는 있는데 글쎄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라는 것은 혹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실까요? 사람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모범적인 답안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투표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틀 뒤면 투표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선관위 관계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좀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많은 분들도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그 실제 사례를 보면요. 그 사전 투표 종료일이었던 지난 11일에 경기도에서 선거법 위반해서 고발 조치당한 유권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유권자는요. 사전 투표 첫날 경기도 모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 사진을 공유를 합니다. 네. 인증샷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네.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요. 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뿐 아니고요. 당연히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시거나 또 이거를 공표하거나 이런 행위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인증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찍는 거 보통 이제 그 기표 도장을 손등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도장을 찍더라도 사진은 밖에 나오셔가지고 찍어서 올리셔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증샷 많이들 남기실 텐데 꼭 밖에 나오셔가지고 인증샷 남겨주시고 15일 당일날 저희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투표 인증샷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투표를 좀 독려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괜히 또 법을 어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선거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사자처럼 더 열심히 지지하는 후보들을 열렬하게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거 캠프에 소속되지도 않은 유권자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냥 위하는 마음에 네. 선거 운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의상이 있죠. 네. 그것과 같은 홍보 의상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와 그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어깨띠 이런 게 해당하고요. 네. 또 표찰이나 피켓 그 밖에 소품을 활용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홍보 문구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때에도 그 연락처에 등록된 여러 명에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SNS에 글을 게시할 때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네. 또 특정 후보를 비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행위는 자제하셔야겠지만 네. 선거운동 기간에는 처벌이 따르는 만큼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0522번님께서 주의사항 잘 새겨 듣고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대가성 물품이나 접대를 받았을 때는요. 받은 물품의 가격과 식사 비용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천안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공무원이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선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 해당 공무원은 최근 천안시장 보궐선거랑 관련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시키고 13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또 비슷한 사건이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내지는 그 대가가 의심될 만한 어떤 그런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이런 일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면대면 선거운동도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현수막으로 네. 선거운동이 대체되는 이런 느낌도 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과열되는 양상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현수막 두고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까이 부산 북강서을 네. 사례부터 보면요. 지금은 사퇴한 후보입니다. 민중당 이대진 후보의 현수막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 자신의 피켓과 현수막에 찍지 말자 김도읍. 상대 후보자 이름을 아예 그냥 내지는 N번방 국민청원을 무시한 김도읍을 찍지 맙시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그러자 그 해당 김도읍 후보가 선거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 이것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네. 라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는요. 선거운동 방식을 고수하겠다. 나는 이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했고 부산 강서구 선관위는 이대진 후보 측의 선거운동 문구와 주장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도우 후보 선거 캠프는요.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한 개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 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해둔 상태라고 하네요. 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상대 후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또 현 대통령까지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110조를 보면요. 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2주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방 현수막을 막는 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이제 그 상대 후보가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했는지 네. 이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가 끝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현직 대통령을 비방한 그 현수막의 경우에도 네. 현직 대통령은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네, 선거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이 바로 적용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를 했을 때는 일단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유권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나저나 저도 사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맘때쯤이면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하게 되거든요. 저는 제 이름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네, 실제 방송을 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던 정치인들의 경우는 출마할 경우에는 뭐 방송 출연 제한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좀 법령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실제로 제한 있습니다. 아, 네. 방송법 하위 규칙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서 총선 출마 후보자는요, 지난 1월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홍보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도와 토론방송 이외에는 예능을 비롯해서 기타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가 없고 또 후보자가 등장하는 광고도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이 법령과 무관하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기에 이러한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활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후보자들이 선거 직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또 이걸 적극 활용하는 후보자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굉장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좀 정치색을 배제하려고 네. 중립을 지키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거랑은 또 좀 대조적인 부분이죠. 네. 제가 오늘 시사 퀴즈로도 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 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지금 실시간 검색 이런 서비스들을 네. 빼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유튜브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군요. 네. 예. 근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요즘에 보면 그 인기 있는 후보라든지 아니면 화제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광고 수익이 붙게 되는데 이걸 혹시 그 후보자가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또 유튜브가 운영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광고 이익을 얻는 게 여기 지금 해당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광고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구체적인 행위 모습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군요. 이번 총선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지난번 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비례정당이 등장을 하면서 좀 많이 헷갈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혹시 법적으로 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없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사전 투표를 한 저의 배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뭐 굉장히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데 3번 접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아, 네. 예전에 한 번만 접으면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법적으로 문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 한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비례 위성 정당을 안내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4월 10일 사전 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비례 정당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모습이 있었고 사실 저도 이름이 지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투표 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은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은 아닌데 아니죠. 말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유사하게 네네.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를 참관하던 정의당 관계자가 당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의당은 선관위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선거 유도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네, 은평구 선관위는 정의당 지적에 바로 공감을 했고요. 네. 듣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소 총 책임자 등의 불필요한 대화와 설명을 금지하겠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그 유권자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82세의 유권자가 헷갈려하고 그래서 거기 좀 도와드리려고 질문에 응대를 하려다 네.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요. 투표 사무원이 공무원 신문은 맞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고 그냥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을 한 것이다. 유권자분이 투표를 못하고 장시간 지체를 했고 계속 설명해달라고 재촉을 해서 답변을 한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시기 전에 그 공보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각 정당에 대해서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다 와 있더라고요. 네. 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에서 현수막 얘기도 했었는데 네.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물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중앙선관위에서 아예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아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체 정당이 그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 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실제로 이번에 조금 지적받아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현수막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홍보 문구의 예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는요. 공직선거법 제61조 2에 따른 정당 선거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넘어서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붙여주실까요? 네, 아까 그 우리 민정 아나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것도 뭐 하나가 아니고 네. 뭐 정당도 있고 또 그 후보자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내 그 사표 발생을 막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시려면 사전에 좀 선거 공보 등으로 후보자들 면면이나 공약들 잘 살피고 비교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기호나 당 명칭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준비를 꼼꼼히 해가셨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꼼꼼히 해 가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대로 삽시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바로 1번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사실 이게 없어지니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40번님 의견 주셨고요. 5317번님은 투표에 꼭 참여해서 이런 논쟁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정답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2259번님도 정답 주시면서요. 코로나 다 같이 극복해요. 공정한 선거를 바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시사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실시간 검색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2259 그리고 7398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